안녕하세요. 이제 1층에 있는 고양이가 제 목소리를 또 듣고 2층으로 냐옹냐옹 하면서 올라오고 있길래 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 자더라고요, 신기하게. 그치?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매출 내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위 노출하는 로직 검색하면 막 엄청난 스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스킬들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문장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와, 나 다 이해됐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그냥 안 보고 끄시고 바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좋은 제품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좋은 서비스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기본 틀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해서 최고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네이버가 별로 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스킬들을 익히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 개인 셀러들의 헷갈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세한 가이드를 1,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발행을 하는데, 난독증이 없는 저도 읽기가 너무 귀찮고 또 이거 다 지키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집어서, 그리고 이 가이드에는 안 나와 있는 비기, 이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내 제품을 앞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적합도, 두 번째 인기도, 세 번째 신뢰도가 있고, 적합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게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신뢰도는 네이버 쇼핑 페널티, 그러니까 배송을 늦게 한다거나 어뷰징을 한다거나 네이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안 해서 페널티가 없으면 좋은 거고, 1번과 3번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 두 번째 인기도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고 사람마다 편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인기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인기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인기도는 네 가지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릭수와 상품 찜수, 판매 실적, 리뷰 수, 최신성,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최신성은 여러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뒤지고 있는 점수죠. 상품을 이제 막 등록했으니까 엄청 뒤에 노출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제품에 자신이 있고 서비스에 자신이 있어도 이게 사람들이 살만한 페이지에 노출이 돼야 뭐 제품력으로 승부를 보든 서비스로 승부를 보든 할 텐데, 이 방법은 상당히 많은 네이버 셀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바로 인플루언서 공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자 헬스용 양말을 만들었다. 이 제품을 팔고 싶다. 라고 하면 헬스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DM을 막 보냅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찾으면 이렇게 공구를 하시면 돼요. 그 인플루언서한테 인플루언서님, 제가 이 양말을 만든 사람인데요. 제품에는 정말 자신이 있는데 인지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넣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게 만들었으니 꼭 이 제품을 같이 소개해서 공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요. 비록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지만 인플루언서님 팬심으로 한 번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몇 명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인플루언서가 구해지면 큰 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수수료는 30% 정도가 평균이고 잘 팔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35%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조율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원가랑 막 인플루언서 수수료랑 네이버에 떼주는 돈이랑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솔직히 남는 게 없는 수준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알고 시작을 하자고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검색 노출에서 인기도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급상승시키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이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3, 4번의 연속적인 공부를 해서 내 상품을 2, 3페이지까지만 끌어올 수 있어도 정말 대성공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이익이 얼마가 남든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구는 3일 정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요. 왜냐면 어차피 공구가 정해지면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전에 나 이러이러한 공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오픈을 했을 때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더 길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공구를 하는 기간에 검색해서 자연 유입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자연적으로 유입된 매출이라도 그냥 전부 인플루언서한테 매출을 정산해 주는 것이 좋고, 대신에 공구 기간이 끝나고 인플루언서 때문에 발생한 매출 역시 우리 걸로 협의를 보는 게 정산하기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팬들이 유입이 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팬심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매율과 리뷰가 대체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구를 시작하게 되면 인플루언서의 SNS 프로필에 반드시 바로가기 링크를 이 비틀리라는 툴을 이용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항목 중에 클릭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클릭이 된 수란 말이에요. 근데 인플루언서 공구를 하면 자기 프로필 하단에 링크를 주는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서 클릭이 된 걸로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클릭수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 헬스 양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이 검색 결과에서 우클릭을 해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 비틀리라는 웹사이트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할게요. 비틀리는 긴 URL을 줄여주는 웹사이트인데 shorten your link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URL을 붙이고, 그러면 짧은 링크가 생성이 됐죠. 이걸 카피하면 이 링크를 그대로 주소창에 컨트롤 V 하면 제가 아까 복사했던 그 검색 결과가 여기에 붙여 넣어지는데, 이게 URL이 그냥 바로 가기로 하는 것과 검색 결과로 클릭해서 들어온 것과 URL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생성해서 이 비틀리 URL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프로필 하단에 검색 결과를 클릭한 것으로 카운팅 되어서 네이버가 점수를 더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인플루언서는 어떤 기준으로 구하느냐? 여러분한테 맞는 체급의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작업은 인플루언서를 막 검색할 수 있는 어떤 필터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수작업으로 성실하게 틈틈이 찾으시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레깅스 브랜드에서 실제로 공구를 진행했을 때 예상 밖이었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40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와 공구를 진행했었는데 판매는 한 건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팅했을 때 굉장히 평범한 여학생 같아서 이분이 잘 팔 수 있을까라고 죄송하지만 의심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판매 1등이었어요. 그리고 1만, 2만 정도의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인플루언서셨는데 그분도 그 팔로워 수에 비해서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만, 2만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2, 300, 3, 400 이 정도 판매하셨고 매번 진행할 때마다 비슷하게 기록하셔서 그분은 진짜 1만, 2만 팔로워가 다 진성 팔로워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팔로워가 5,000명 이상이면 저는 좀 진행을 해도 괜찮은 규모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공구로 달성해야 될 매출이 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드를 쭉 봤을 때 최소 1년 정도 공구를 좀 진행한 이력이 조금 있는 사람 선택하시고 접촉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괜찮으면 새로운 제품을 등록할 때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제품을 이제 1, 2페이지로 당긴 다음에 다른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나 리뷰로 승부를 보셔서 계속 매출을 올리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적합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거라서 보면서 읽을게요. 적합도는 처음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및 태그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의 제품 속성에 맞게 정직하게 입력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인기도가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20%는 어디에서 비중을 차지하나라고 하면 저는 신뢰도가 좀 높게 차지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작은 개인 셀러들이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네이버에서 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산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이버는 그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스토어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매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매자가 되면 그걸 팍팍 느끼실 수 있는데 판매 룰이나 배송 룰 같은 걸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굉장히 빡세고 상품명의 SEO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명을 정할 때는 네이버가 제시한 표준 상품명 가이드대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화면은 네이버가 제시하는 표준 상품명 가이드이고 제가 남색으로 표기한 글씨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쓰시고 가능한 한 아래 순서를 지켜 써주시면 검색 노출에 더 유리합니다. 이 남색 글씨 아래에 보면 제가 작성한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데 템플이 브랜드명이고 산소 팬츠가 시리즈, 그리고 프로가 모델명, 상품 유형은 구부 레깅스, 그리고 색상은 블랙, 구구 원단의 소재를 썼고 사이즈 스몰 이렇게 표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스랑 키보드도 레깅스와는 다른 카테고리라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꼭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상품마다 필요한 내용이 있고 필요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 상품에 맞춰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 등록한 나의 상품을 앞페이지로 당겨오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 상품이 어느 정도 앞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면 공구를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검색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때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